이번에는 이제 모델링 쪽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디파이 쪽에서 몇 가지 향상된 기능, 바뀐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3ds Max 2024에서 신기능에서 제일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새롭게 추가된 블린, 그리고 2023 버전에 추가된 어레이에서 좀 더 사용을 위해서 좀 더 업데이트가 된 새롭게 추가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디파이의 리스트 서치 필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능에 모디파이 기능에 지금 제일 첫 글자를 키보드 타이핑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기능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 서치 필터에다 타이핑 기능의 이름을 정확하게 쳐서 바로바로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메트리 부분에서는 시메트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초에 생성됐을 때의 축이 Z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대로 Z축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메쉬 기반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 오토 스무스의 적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선을 그렸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스택을 올렸을 때에 이제 메쉬 기반으로 메쉬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닫혀져 있는 스플라인의 경우에는 2023 버전까지는 머티리얼을 적용했을 때에 여기가 메쉬로 변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스플라인의 경우에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스플라인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머티리얼 모디파이를 적용을 한 다음에는 이후의 스택에서는 이제 스플라인 기반의 모디파이를 추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플라인 밀러나 아니면 스플라인 챔퍼 아니면은 뭐 스플라인 몰프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쉬로 변환되지 않고 스플라인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스플라인 기반의 모디파이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렌더링이나 재질 쪽 설명을 드릴 때에 새롭게 추가된 머티리얼 스위처에서 이제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기능들을 이제 재질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요럴 때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자체에서도 아이디별로 세그먼트별로 아이디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2023.2 버전에서 에디터블 폴리에 도입됐던 제3각 분할 알고리즘이 이제는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어에서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모디파이 쪽에 지금 보시면은 요게 그림에서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캡으로 면을 만들면은 자동으로 이제는 스무딩 그룹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면을 삭제하고 나서 캡으로 면을 만들었을 때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원하는 원래의 이제 최초의 면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진 삼각형에 의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우선은 여러 개의 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삭제를 한 상태에서 이제 캡을 적용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와 이쪽 버텍스와 이쪽 버텍스를 컷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의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정확하게 이제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추가로 뭐 슬라이스나 컷을 이용을 해서 세그먼트를 늘렸을 때에도 보시는 것 같이 원하는 원래 생각했었던 모양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라인 부분에서는 이제 웰딩 부분이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정확도가 웰드 부분이 정확도가 높아졌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플라인 선택을 해서 이제 전체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버텍스와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웰드를 하면은 기존에는 버텍스와 버텍스의 제일 중간 부분을 중간 부분으로 웰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약간 타겟팅 하는 것처럼 이제 웰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사를 하고 나서 오토매틱 웰딩을 체크를 해놨을 경우에 기존에도 이 부분은 됐었지만 약간 위치가 틀리고 하면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위치가 약간이라도 약간 틀려도 이제 자동으로 웰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카피를 켜놨을 경우에 스플라인을 복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복사된 스플라인과 원본 스플라인의 중간에 세그먼트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버텍스 중간에 세그먼트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뭔가의 스플라인 모델링을 이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불림 모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컴파운드에서 프로불리언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불린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프로시저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모디파이에서 이제 불린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파운드에서 사용했을 때에는 불린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에디터 폴리나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불린 수정을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디파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스택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불린의 옵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메쉬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 VDB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보시면 좀 다르게 되어 있고 오픈 VDB로 했을 경우에는 소스로 사용하는 이제 피연선자가 자동으로 이제 다각형의 메쉬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연산되는 해당 불린 작업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메쉬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린 부분은 이제 이후에 한번 직접 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레이 부분에서는 3.2 버전에서 어레이 모디파이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추가돼서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나선형으로 패턴을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선형의 패턴으로 뭔가 오브젝트를 어레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티리얼 아이디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어레이로 복제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재질 아이디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랜덤으로 놨을 경우에 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아이디로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들을 한 번에 적용을 해서 다양하게 재질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컬 로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케일 쪽에서 크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100에서부터 0까지 점차적으로 점점점 작아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회전의 각도들도 이제 점점점 회전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불린 기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박스에 불린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불린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린해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조합이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니온을 선택을 하고 자, 스피어 박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어태치로 바꾸시려면은 여기서 지금 유니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죠. 자, 순서를 바꾸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옵션에서 지금 메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고요. 자, 메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픈 VDB로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각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복셀 사이즈를 크기를 이제 올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정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하고 사이즈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놓고 또 사이즈를 조절해서 그리고 선택해서 이렇게 회전도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를 시메트리로 서치 기능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저걸 보면서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디트 폴리를 하나 적용을
해서 에디트 폴리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스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에디트 폴리에 프리프롬 기능을 좀 이용을 하겠는데요. 3ds Max 2022 버전에서 그 타블렛 기능이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가 있고, 뷰포트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오브젝트에 칠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향상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타블렛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기 좀 조절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펜마우스가 있으면 좀 더 압력 감지나 이런 게 잘 될 텐데, 지금은 그냥 모양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죠. 조금 특이하게 부풀어 오르는 작업을,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작업을 해보죠. 그냥 부풀어 오르는 식으로. 그냥,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뭐 지브러시나 이런 쪽에서는 뭐 리메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맥스에는 그런 기능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리토폴로지를 한번 해보죠. 네, 예,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 자, 여기에 이제 다시 불린을 한번 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불린을 적용을 하고, 이번에는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하고요. 이 라인을 익스트루드로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쪽에 그냥 이렇게 선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만 추가를 하고, 여기에 챔퍼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기에 부분을 커터로 적용을 하고, 예,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에디트 폴리로 가서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뽑아낸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었었던 부분들이나 손이 많이 갔었던 부분들을 이런 불린을 통해서 큰 덩어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디파이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스택으로 쌓아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택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서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